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노 변호사님 이제까지 사시면서 표창장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니 뭐 그냥 몇 개 아니 아무나 주는 거 몇 개 받았습니다. 상장은요? 예, 뭐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에이, 설마요. 그럼 오늘 상장과 표창장 얘기 하실 초등학교 건가요? 때부터 받는. 아.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받기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은 유치원들도 많이 주더라고요. 예, 네. 많이 이제 표창장이 뭐 진짜냐 가짜냐 좀 시끌벅적한데. 네네. 도대체 표창장 상장이 뭐길래 이런가 해서 좀 그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창장 같은 뭐 상장 이런 건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표창장 상장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다릅니까? 네, 표창장. 이름이 다른데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표창장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뜻으로 보면 표시를 해서 드러냄 이게 이제 표창장이고요. 표시를 해서 드러냄. 예, 네. 그럼 상장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장의 상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보면은 이제 뭐 항상상이나 치마상 위에 들어가는 그 글자에다가 네. 밑에 조개 패자를 붙여놨어요. 근데 한자에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글자, 뭐 이게 청취자분들 또 잘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대강 그냥 그 조개패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게 어떤 글자에 들어가냐면 보물할 때의 보자, 재산할 때의 재자, 그다음에 뭐 대부할 때의 대자 또는 인질할 때의 질자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재물 당시에 옛날에는 조개를 화폐로. 그렇죠. 김해 패총 이렇듯이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죠. 구석기 때야 뭐 그런 네. 유통이 없었으니까 조개 껍질을 화폐로 쓰던 데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종이가 아니고 재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재물이라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신상 필벌, 네. 논공 행상 네, 맞아요. 그러는데 네. 공이 있을 때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은 뭐냐면 현물이나 관직 이런 걸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았던 인물은 김유신 장군이에요. 아. 삼국통일 이후에 네네네.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현물로 주는 것이 상이고 벌은 이제 글자 자체가 욕할 매자 옆에다 칼도자를 써놓은 글자예요. 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로 욕을 하거나 꾸짖거나 아니면 좀 잘못이 중하다 하면 네네. 칼로 뭐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하는 아니면 심지어 죽이거나 하는 이걸 네. 전부 합쳐서 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말로 욕하는 것과 칼로 사람을 이제 찌르거나 자르는 베는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상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받는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상을 준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완전히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 상장을 주고 네네. 나머지 현물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은 네. 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의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로 주고 상장을 만약에 준다면 그런 걸 준 사례는 없지만 네네.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칭찬하는 글, 교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주곤 했었는데 뭐 상장을 줬다는 증서를 상품을 줬다는 증서를 상장이라고 한다 해도 그게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 옛날 중세적 삶이라고 하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보다 훨씬 더 삶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공을 세워서 얻는 것이라서 군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기란 보장도 없어서 이런 걸 종이 쪼가리로 준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감격할 일은 아니었어요. 당장 현실적인 또 그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지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현물과 더불어서 네. 이제 누적된 명예 또는 누적된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네. 좀 사회가 요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종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를 식민지 상황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일제강점기에 이 저 상품 없는 상을 주기가 좀 민망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상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다 무슨 물건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네네. 사실은 그런 관념이 좀 남아 있어서 누가 상 받는다 그러면은 다짜고짜 묻는 게 상금은 얼마래? 상품은 뭐래? 이런 거 네네.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걸 주면서 이름을 표창장이라고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상으로 보면 1912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표창장이라는 단어가 기록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주고 현물을 안 주고 그냥 종이만 줄 때 주고 뭔가 차별화시키려고 표창장이라고 했나 보죠?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은 그래도 그동안에 무슨 이제 군공 같은 경우도 적을 며칠 이제 물리쳤는지 네네. 죽였는지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카데미 상이든 뭐든 이 기준이 있어요. 관객 점수라든가 우리가 하다못해 우등상이라도 점수가 있고 개근상이라도 출석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남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다 싶으면 보통 이제 상장을 주는데 이 표창장은 그야말로 정성적 평가예요. 네.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 표창장을 개발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백성들을 좀 순치 상 비슷한 걸 주면서 뭔가 좀 다스리기 내부의 편하게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은 신상 필벌이라고 하듯이 상을 주는 권리 자체가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아무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상 줄 수 있는 사람, 노벨상 받는 사람은 많지만 노벨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엄청난 돈을 내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주는 자로서 일본인들을 상을 주는 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식민지 내의 권력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무렵부터 상이 무수하게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이런 데서도 계속 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8328 쓰시는 분께서요.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도 표창 제도가 활용됩니다. 이런 제도도 없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없애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참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장 하나가 스펙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 상황. 사실 저도 상장 부상이라고 아까 말한 그런 현물을 받아본 적 있고 종이만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된 상장이 힘을 갖게 된 배경 혹은 표창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상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좀 객관적 기준들이 필요해요. 근데 표창장은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표창장을 발급하는 자 마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표창장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뭐냐면 사회가 표창장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뉘어 있고요. 첫째로. 네.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이 이렇게 표창장을 발급하는 권리를 가지면서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발급된 표창장이 이른바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평가가 엄밀히 따지면 네네. 이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눈에 잘 띄었다. 들었냐? 이거밖에 증명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표창장을 무슨 이게 객관적 기준 표창장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공신력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표창장 받았다고 좋아하거든요. 엄마랑 애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떤 일 하나를 잘했다 그러면 표창장을 주잖아요. 네네. 누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초등학생이 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왔다. 네. 이런 것도 표창장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네. 그 순간에만 그런 일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처받는 분이 계시든 말든 한 사람이 네. 사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들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예컨대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되는 제도를 굳이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표창장이 갖는 기능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사회적 평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평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것이 갖는 가치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표창장 지급한 사람 마음대로
사실은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네요. 표창장 주는 사람 마음대로 어떤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 자격이 사회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 이건 대단히 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장과 네. 표창장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상장은 객관적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어떤 상을 받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았고 개건상을 받았고 하는 네네네. 것을 계속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표창장이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제한들 그런 기준들을 만들지 않아서 표창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고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 발행될 거예요. 각 기관들에서.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판할 때요, 변론할 때요, 예. 우리 재판장님한테 이 사람 되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호사들이. 예. 그럴 때도 항상 표창장 이렇게 복사해서 냅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훌륭한 예. 사람이라 받은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눈에 띄어서 받은 거라고 우리가 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제강점기 어떤 사람들이 표창장을 받았냐면 제일 처음 표창장을 받은 사람들 많이 네. 표창장을 남발한 기관이 경찰인데요. 네. 이제 조선인 밀정. 헌병보조. 밀정이요? 그럼요. 아, 지난번에 말했던 예. 밀정들이 많이 받았군요. 헌병보조원, 순사보.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편에 서서 조선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적발한 자. 네. 이런 거예요. 공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적발한 것도 아니고 한 명만 적발해도 네네네. 그냥 그거 공을 세웠으니까 네. 그걸로 표창장을 줄만하다. 네.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배신 행위고 스파이 행위인데 그 일본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뭔가 상을 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다른 말로 하게 만드는 하자면 거죠. 사회 공동체로 보자면은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데 그렇죠. 전체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장려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누구에게 표창장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표창장은 표창장 주는 사람의 권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동양대학교 총장이 네네. 지급한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동양대학교와 이제 그 수여받은 사람 사이에 사실은 사적인 관계예요.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근데 가치가 그거를- 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그것 때문에? 대학이나 네. 의전원에서 뭐 입시에 참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동양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의 이 사적 어떻게 보면 총장직을 이용한 권리 자기 행사인데, 마음대로 그냥? 권력 행사인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점수를 갖는 것으로 공인해 버리는 게 되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제가 볼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입시 전형 방식인데 네. 이런 것 자체에 문제를 던졌어야 됐죠.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개인이 네. 그날 받는 그 순간 기쁠 뿐이고 기쁠지도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도 받아봤는데 네.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돈 되는 것도 없고 보탬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무슨 뭐 진급이나 승진이나 자녀 교육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무슨 너무 도움이 쿨하십니다. 되겠어요. 우리 막 상장이나 표창장을 이렇게 다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액자 끼워넣어서 집에다 딱 붙여놓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다 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 표창장에 그 가점을 주는 이런 네. 문화도 사실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없애야 이런 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릴까요? 아예 저는 그냥? 표창장은 뭐 이건 사실 뭐 지급하는 것 자체도 뭐 이게 상장이면 몰라도 네네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른바 한 개인이든 기관이든 네. 이곳에서 어떤 한 순간에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표창장이 사회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동의 절차라든가 논의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양에는 표창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처럼 창장과 표창장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어워드죠. 아, 외국에선 그냥 어워드라고만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물로 네네네. 이렇게 지급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게 없는 상을 표창장으로 따로 구분하면서 굉장히 정성적인 그랬군요. 기준만 만들었던 거죠. 표창장 받고 기뻐했던 지난날이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